제비뽑기 같이 뭘 뽑을 거예요. 근데 그 뽑을 때 나온 어떤 뭐 특정 숫자나 뭐 당첨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률이에요. 몇이지? 벌써 27일이구나. 와. 연속하여 뽑을 경우의 확률이라고 나왔어요. 연속하여 뽑는 거니까 한 번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뽑고 이어서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머니 안에서 뭐 구슬을 꺼낸다, 제비를 뽑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뭐 이거뿐만이 아니라 뭐 공장에서 불량품을 뽑을 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속하여 뽑을 경우에 확률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연속하여 뽑을 때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고 개수가 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 뭐지 10개의 제비 뽑기를 하려고 10개의 제비를 준비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한 개만 당첨이야. 그러면 지은이가 뽑았어. 처음에 뽑아서 갖고 있는 거랑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랑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다른 상황? 당연히 다른 상황이지. 그럼 지은이가 뽑았어. 가져갔어요. 그럼 여기 주머니에는 몇 개가 남아있어, 제비가? 9개 남아있죠. 하나가 줄었으니까. 그래서 확률이 달라져요, 계산했을 때. 근데 다시 집어넣으면 그대로 10개지. 그래서 이전 확률이랑 같은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야. 10개 중에 1개니까 10분의 1. 당첨될 확률 10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예요.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를 살짝 어렵게 말하면 이거는 고등학생 때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용어긴 한데요. 뽑은 걸 다시 원래대로 넣었다는 거는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려 놓은 거죠. 복원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복원을 시켜놓고 추출, 뽑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뽑을 때의 전체 개수랑 나중에 뽑을 때의 전체 개수가 변함이 없어요. 다시 집어넣어서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뽑은 걸 안 넣는 거야. 다시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처음 개수랑 나중 개수랑 달라져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 조심해줘야 돼요. 뽑은 것의 개수만큼 제외시켜줘야 되니까. 이건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정상이 아닌 거를 비정상, 아닐 비자를 사용해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복원 추출이 아닌 것이어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비복원 추출. 이거는 여기만 등호가 짝대기가 그어지면 됩니다. 위에 있는 식에서 등호만 아니다로 바꿔주면 돼요.
개수랑 나중에 뽑을 때의 개수가 달라져요.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야. 그 다트 같은 거 던지면은 뭐 바늘이 꽂히는데 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에 뭐 어디에 맞을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도형의 넓이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넓이를 가지고 다룹니다.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데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도형에서는 전체 넓이가 되는 거예요.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확률은 전체가 모든 경우의 수, 분모가 모든 경우의 수, 분자가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 도형의 넓이가 분모가 되고 분자가 뭐냐면 그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게 도형에서의 확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해볼 겁니다. (172쪽으로) 가서요. 유형 6번 세 문제 같이 해볼 건데 먼저 유형 6번 해보시고요. 여기다 써놓을게. 유형 6번이랑 그 다음에 7-1번이랑요. 그 다음에 8-1번 갑시다. 이렇게 세 문제 지금 해보세요.
얘들아 6번에 지금 이 기계 안에 1부터 15까지의 숫자가 쓰인 공이 있어요. 제석이는 첫 번째는 파란 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4 또는 5가 적힌 공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거의 확률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률 계산을 잘 못한단 말이야, 아이들이. 경우의 수는 단순히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한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되는데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의 합인지 곱인지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서 쉽지 않아요. 일단 재석이가 본 걸 이 책 만든 사람 무한도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저번에도 무한도전 나오지 않았어? 재석이의 확률을 한번 우리가 구할 건데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파란 공. 색깔도 다 다양해요, 지금 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 또는 5.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나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다는 거는 연속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속으로 이어진 사건은 확률의 곱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곱해줄 건데 뭘 곱해야 되는지 첫 번째 확률과 두 번째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 일단 공 몇 개 있어요? 15개 있어요. 그러면 15분의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럼 파란 공이 몇 개인지 개수를 세봅시다. 파란 공이 몇 개예요? 6개네요. 그러면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6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는 4랑 5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15개의 공이 있어요. 얘들아 꺼낸 거 다시 집어넣었어? 안 넣었어? 넣었어요. 넣었으니까 복원됐으니까 15개예요. 이것도 전체 15개 중에 4 또는 5가 적힌 애들을 뽑아야 돼. 4가 적힌 거나 5가 적힌 걸 뽑으면 되니까 4라는 공과 5라는 공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 되지. 숫자가 2개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어지는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확률을 곱해주면 일단 재석이의 확률이 나오는데 선생님 약분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이 홍철이라는 놈의 확률도 구하려면 어차피 또 15분의 15분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약분 안 하고 써보겠습니다. 15 곱하기 15, 15의 제곱은 225고요. 분자만 곱할게요. 6 곱하기 2, 12. 그럼 재석이의 상황에서의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25분의 12라고 하면 되고 그럼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거든. 홍철이도. 자, 홍철이 것도 한번 확률을 본인이 먼저 구해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5의 배수. 두 번째는 노란 공. 이게 나올 각각 첫 번째 확률과 두 번째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야. 고은아, 5의 배수는 뭐가 있어? 그러면 확률 얼마나 될까? 15분의? 그치. 지은아, 노란 공 몇 개 있어요? 5개. 5개요? 그러면 15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지, 확률.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약분 안 하고 225로 맞출게요, 분모. 225분의 분자 3이랑 5 곱한 거니까 15가 돼요. 그러면 확률이 큰 사람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225분의 12보다 225분의 15가 더 크기 때문에 누가 더 확률이 이길 확률이 큰 거냐면 홍철이가 이길 확률이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해야 돼요. 되게 경우의 수 한 번 구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뭔가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7-1번은요. 이것도 얘들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도 파란 공, 두 번째도 파란 공인데 이제 조심하세요. 꺼낸 공을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확률 구하고 두 번째 확률 구해서 곱하되 꺼낸 공을 넣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에서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돼요. 공의 전체 개수가 달라지게 돼요. 요거 첫 번째 확률 구해보시고 두 번째 확률 구해보세요. 빨간 공 4개, 흰 공 2개, 파란 공 3개. 첫 번째 파란 공, 블루 그냥 B라고 써야겠다. 파란 공, 두 번째 또 파란 공. 요렇게. 자, 7-1번의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전체 공의 개수 좀 보자. 빨간색 4개,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 2개, 그 다음에 파란색 3개니까 합쳐서 9개 맞나요? 9개 중에서 3개 뽑히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9개 중에 3개니까 9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파란 공은 이제 9분의가 아니죠. 왜 그러냐? 공이 하나, 파란 공이 하나 뽑혀서 파란 공이 몇 개가 됐냐면 3개가 아니라 2개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체 공의 개수도 하나 줄었어요. 8개 중에서 파란 공 2개 됐지. 하나 뽑았으니까요.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3, 8분의 2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확률을 답을 도출해낼 때,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요, 이제 반드시 기하분수로 써주세요. 이거 이제 약분 끝까지 다 해서 써보세요. 지금 구했어요? 얼마 나왔어요? 12분의 1. 맞습니다. 12분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률이 돼요. 그래서 뽑은 거를 다시 넣지 않았을 때, 즉 비보건 추출을 할 때는 다음 상황에서 개수가 달라지니까 요거 조심해줘야 돼요. 그다음 8-1번 볼게요. 8-1번에는 색칠한 부분에 화살을 2번 쏠 건데 둘 다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래. 이것도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겠네. 그러면 첫 번째도 맞히고요. 색칠한 부분에 뭐야 이거? 두 번째도 색칠한 부분에 맞춰야 돼요. 그럼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해서 곱하면 되는데 첫 번째 확률은 칸이 몇 칸이냐 얘들아. 이거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지. 넓이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반지름 길이나 뭐 한 변의 길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서 칸 개수로 하면 돼요. 이거는 전체 9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맞힐 확률은 전체 9칸 중에서 색칠한 칸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색칠한 칸 개수 세보세요. 몇 개예요? 6개지. 그러면 9칸 중에서 6칸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첫 번째는 색칠한 부분에 맞힐 확률 9분의 6이고요. 근데 두 번째도 맞히면 되는 거네. 그래서 똑같이 9분의 6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는 곱해주시고요. 약분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주세요. 뽀나 이거 얼마 나왔어? 9분의 4. 맞습니다.
9분의 6부터 각각 약분하면 3분의 2, 3분의 2니까 곱해보면은 9분의 4라고 이렇게 확률이 나오게 돼요. 오히려 지난번 시간에 했던 확률의 계산보다 차라리 여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부분이. 그래서 확률하는 법을 좀 감을 잡아야 돼요. 다음 주에도 시험이 있긴 해요. 한번 확률까지